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밑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1,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우가 오늘 오전 최종 리허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들어 LTE 서비스 가입자 수가 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92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54포인트 오른 1924.5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한 실망과 경기 악화의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눌렀지만 개인이 매수세를 높이며 장 후반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은 69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연기금도 1,11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통신업, 건설업이 올랐습니다. 의료정밀과 종이목재, 철강금속, 의약품은 내렸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저가 매수세와 실적 호조에 힘입어 하루 만에 동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한국전력, KB금융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이날 한국항공우주가 나로우 발사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ED 사업 부문을 떼어내고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삼성전기가 3분기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라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G이노텍도 이날 30%가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며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3% 급증한 2,0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10% 이상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지난해 LED 사업 부분을 삼성전자에 넘겼지만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LG이노텍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37.4% 증가한 26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도 1조 2,199억 원으로 14.3%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36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LG이노텍은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에 반해 파죽지세를 보이던 현대자동차의 실적은 오늘 역시 발표가 됐는데 3분기 들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던데 전해주십시오. 현대차는 이날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3분기 자동차 판매 100만 748대, 매출액 19조 6,456억 원, 영업이익 2조 55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인 2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17% 넘게 감소한 성적입니다. 판매 대수 역시 9% 넘게 줄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내수 침체가 계속된 데다 임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돼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밑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1,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5원 40전 내린 1,098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00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과 여기에 차익결제 선물한 시장 참가자들의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 1,100원 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포함해 애플이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예비 판정으로 ITC는 내년 2월 전체 회의를 거친 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미국 특허를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의 특허 침해를 확정할 경우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관련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늘 오전 최종 리허설에 착수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오늘 오전 9시 10분경 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 리허설에 착수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관제센터 통제하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나로우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나로우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됐으나 모두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이번이 마지막 발사 시도입니다.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스로 로켓을 개발해 쏘아 올린 10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달 들어 롱텀 에볼루션 LTE 서비스 가입자 수가 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내 LTE 가입자 수는 1,172만 명으로 2G 가입자 1,178만 명보다 약 6만 명 적었습니다. 매달 2G 가입자가 약 50만 명 이상 줄어들고 LTE 가입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LTE 가입자가 2G를 추월한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동통신 기술은 3G 기술이며 9월 말 기준 3G WCDMA 가입자는 총 2,978만 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3분기에 내수 시장 침체, 생산 공급 차질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3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19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조 500억 원, 당기순이익 2조 1,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실적이 소폭 개선됐으나 올해 2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해 3분기 매출 2조 8,600억 원, 영업이익 1,8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실적이 줄어드는 등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이 거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현대기아차가 이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중국 진출 10년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직접 취재를 다녀온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대기아차가 현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02년이니까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10년간 성적표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보니까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괄목상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성장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진출 10년 만에 연 생산 100만 대 규모를 갖췄고요. 기아차는 현재 44만 대, 그리고 내후년이면 완공될 3공장까지 합쳐서 연 74만 대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가동 첫 해 고작 5만 대를 생산했었는데요. 10여 년 만에 170만 대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22일 베이징 제2공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쉴 새 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주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2시간 주요 맞부대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현대공장 근로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这里呢是双班倒，一般都是每周进行一倒班，白班、夜班两班倒。工作小时呢是在8到12小时，是根据当日的生产情况而定的。 공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판매가 잘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위치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자동차 시장은 시장 규모도 크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0만 대로 약 1,200만 대가 팔리는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합자법인과 토종법인 등 총 50개 브랜드의 270개 차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같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판매량은 총 130만 대로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두 회사 합쳐서 약 10%로 폭스바겐과 GM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나 닛산, BMW 등은 오히려 현대기아차에 밀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대신 화려한 외관과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이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는데요. 차명도 중국명으로 바꾸고요. 차체나 외장을 중국인 취향에 맞도록 볼륨감 있고 화려하게 변경했습니다. 기아차 상해 딜러와 중국인 소비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现在在中国市场的消费者，原先都是看牌子买车的，现在更多的说参照是汽车的性能以及它的设计以及产品的对它客户的契合度来选择购买的，比以前更理性。 首先，他们也是比较观望一下，看看我开的起亚的感觉怎么样。然后呢，也觉得它的外观呢也是非常吸引他们的，所以我的朋友们都比较看好它。 예,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이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예. 중국 경제 성장도 주춤하면서 자동차 시장 성장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팔렸던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주요 도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경우에는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합자법인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S를 강화해서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중형차로 옮겨가는 중국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점 과제입니다. 현대의 속도, 또 현대의 품질, 그리고 전 지역에 구축되어 있던 딜러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객 접점에서의 어떤 고객 만족도, 이와 같은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는 북경현대가 브랜드의 현대로 혁신하는 것이다. 예, 현대기아차의 중국 진출 10년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산업뉴스가 이어집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친환경 차량과 첨단 디자인 개발 등에 향후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부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GM은 GM의 글로벌 경차 소형차 개발본부로서 신차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은 순수 배터리 전기차인 스파크 전기차를 창원 공장에서 생산해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소형 SUV인 트랙스의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신제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이 한류에 1조 원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오늘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6년까지 문화 콘텐츠 산업에 1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하고 글로벌 한류 선도기업 10곳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문화 콘텐츠 기업을 위해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는 대신 흥행에 성공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도가 낮은 K-팝 기업이 외국에서 공연을 열면 제작 자금을 지원합니다.
LG전자가 27인치형 시네마 3D 스마트 TV를 출시합니다. LG전자가 소형 스마트 TV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TV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PC형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2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개막했습니다. 보쉬와 시멘스, 듀폰, 동우화인캠, 3M, 바스프 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91개사가 신입과 경력사원 1,20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